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팩토리 및 스카다 AI 빅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ICT 생산 관리에 맞춰져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20페이지 분량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없이 공정관리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는 거의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려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좀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공정관리의 스마트 팩토리 최적화입니다. 이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돼야지 데이터 저장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HMI가 하나 있고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인풋, 아웃풋, 8P가 있고 릴레이가 있고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예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는 5천만 원은 이제 기본 사업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고도 사업은 2억까지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MS 기초 지원 사업이고요. 고도 사업은 2억인데 MS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부 정책의 교육 집중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부 교육 받다 보면 뭐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위주로 항상 레포팅화 돼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100%는 장담 못하겠지만은 FA, 그러니까 팩토리 오토매틱의 무경험자들이에요. 대부분이. 평가위원단이 단돈 30만원 받겠다고 그 회계사나 경영 컨설팅사를 역임한 사람을 투입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봅니다. 일단은 이런 거 없이도 그 기업이 있던 이런 교육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실적도 낼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한다면 연락을 줍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 현실적으로 정부의 IT 지원에 따른 관리를 중지하고 IT 기업 간의 자유 경쟁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있는 생산 MES를 개발해야 하고, 스마트 팩토리 고객 맞춤 서비스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된 산업용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도입 기업은 자체 부담 50%인데 50% 미만으로 해결하면 정부 과제 사업을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제가 주장하는 거는, 첫째, 데모용 솔루션 1개월 사용 후 재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평가를 해가서 데모를 한번 사용해본 후에 그거를 도입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벌써 기초 ICT 스마트 팩토리 기본이 제공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모델이. 근데 이 모델 없이는 사실은 2차를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2차 2억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스마트 팩토리는 1억 이하로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차에서는 기본 1차에서 한 거를 기본 사업 업무 데이터 수정하고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제대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메인이 되겠죠. PM이 돼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ICT 스마트 팩토리 적용 개발을 해야 하고요. 정보통신 기술로. FA는 도입 기업의 규모에 맞춰서 해야지, 뭐 회사는 작은데 크게 시스템을 도입한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생산관리는 경영 자원을 갖고 생산 활동을 최적화해서 재화의 납품 관리를 해야 하며, 정부 부담금 없이 기업 자체 개발로 집중화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필수 조건 4개가 있는데요. 기업은 수요 예측을 하고 생산 계획을 잡고 생산 실시를 하고 생산 통제를 해야 합니다. 각자 단계별로는 이렇게 좀 스케줄러 조정,
작업 지시, 투입, 원자재 투입, 품질 관리, 출하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1번부터 12번까지의 생산 관리 항목 중 필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접목돼서 신규 개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개발돼 있던가 거기 연결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ICT로 연결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새로 개발하는 비능률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은 결국은 12개든 13개든 계획을 잡고 실적을 비교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무한 반복이 되겠죠. 다시 재계획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생산관 MES와 ICT FA,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반의 팩토리 오토매틱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환경 센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력 패턴을 분석해야 하고, 설비 모니터링, MES와 IC 간단의 KPI 지표 관리를 돼야 할 겁니다. 당연히 원자재도 모니터링이 돼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을 한번 구성을 볼까요? K-팩토리는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ICT 플랫폼이고 경영정보 시각과 작업 효율성, 개발 편의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앱으로도 관리가 돼야 하고요. 맨 마지막에 클라우드 및 데이터 중심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은 MES뿐만 아니고 스카다 관제 모니터링이 돼야 하고요. 데이터 분석이 돼서 공장 자동화가 돼야 하고 업무 컨설팅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런 게 있고요. 다 단계별로 다 개발이 돼야 하고, ICT 플랫폼 개발은 정보통신 기반이 있고, 이런 두 개의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돼서 여기서 전문가 교육을 가능해서 고객 중심, 업무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가 ICT 기반의 통합 플랫폼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가능한 게 K 팩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관제 모니터링은 각 산업별, 그러니까 각 업종별 그 회사에 맞춰줘야지 업종별도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맞추는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 플랫폼, 보안 관리, 프로스페셔널 모니터링까지 돼야지 여러분이 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스카다를 보면 1번은 이제 디바이스 이런 센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면 이제 모더보드 통신, 제가 쓰는 건 주로 모더보드인데 오라클 마이에스큐엘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돼서 제어가 되면 푸시와 알람의 스카다가 돼야 돼요. 알람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팜이나 팩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 스카다 관제 모니터링은 정보통신 기술과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PLC 제어, 센서와 통합된 데이터 서버로 저장돼서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HDMI든 MES든 경영정보 시각화든 모든 것이 맞춤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두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자의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 중심으로 터치 패널 구성돼야 합니다. 작업자 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동 지원 및 MES, ERP 간의 통신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 예제인데요. 예제인데 현재 이런 프레스가 있어요. 자, 이거 직접 보여드릴 건데 이거 실물입니다. 옆에 실물로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요거를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스가 다양해요. 이 프레스 다양한 거 1번, 2번, 3호기가 여러 개 있다면은 이거 디지털, 이거 아날로그 인풋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릴레이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저장되면 서버에 저장되고 시각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쭉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 교육이 기반이 돼야겠죠. 그
그 다음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트렌딩 포캐스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목표가 달성된 진행과 목표리 타겟이 조정돼야 돼요. 이런 조정 스케줄러로 돼야지 플랜과 액츄얼과 타겟이 다 일치가 되고 관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트렌딩 포캐스팅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최적화시켜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공식이 있어요. 생산, 그 다음에 여기 인력, 자재, 노동, 원자재, 생산 설비. 그러면 가동 시간율. 좀 이따 이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가동률, 양품률, 설비 종합 효율, UPH까지. 예. 그 다음 UPH 다음에 MTBF라든지 MTTR, 평균 수리 기간, 언제 고장날지를 사전에 알아야겠죠. 이런 것까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다양한 질문이 나옵니다. 생산성 얼마나 증가했는가?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예, FA에서 팩토리에서 품질 개선됐는가 등등을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업무 데이터 간의 동기화가 가능하고 알람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 HMI는 NQTT면 OPC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장성이 다 갖고 있고요. MS와 ERP 통신된다는 거 앞에 설명드렸고 요런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큰 이득을 얻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제품을 잠시 눌러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진짜 제가 SQL입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지금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첫 번째 단추가요. 프레스의 압력 단추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양손 대표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작업자 이런 게 쭉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불러옵니다. 타임으로 지금 저장되는 단계고요. 작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작업자를 선택해 볼까요? 네, 아무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레스가, 여기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프레스가 자동으로 제품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회사의 제품을 바로 사용하고, 이것만 연결하면 바로 여러분의 호기별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불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여기 15초가 되면, 여기가 5초, 6초, 10초가 되면, 여기 수량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총량과 양량 이제 이렇게요. 14, 15.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수량이 올라간다. 하나가 올라갔죠.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실행을. 호기, 지시번호, 작업자가 누군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성형 시간은 냉각 시간, 트림 시간, 총 시간을 각 리드 타임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 수량과 대기 코드는 지금 현재 아니죠. 이제 운요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 생산 이외의 시간을 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코드별로 작업 대기라든지 작업 교체라든지 어떤 트림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의 그 다양한 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눌러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이제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수리를 하면 여기서 다시 타이머 올라갑니다. 여기 1초, 2초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무슨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합니다. 어떤 작업? 네, 작업 소형 장애라 합시다. 소형 장애를 선택한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수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시간만 추가됩니다. 시간만 추가됩니다. 4초 후에 여기 수량과 추가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두 번째 볼까요? 네, 이렇게 24초에 대기 시장에 추가된 게 보여요. 지금 코드를 제가 연결 안 해놨습니다. 일부러 여기 대기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 요 작업자 코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면은 뭐가 나오죠? 지시별 현황, 작업자 현황, 호기별 현황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개수뿐만 아니고 리드 타임을 계산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타겟이지 단순히 카운터링을 세는 이 분량과 총수량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리드 타임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야지 이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양품이 있는데 갑자기 전체를 해보니까 여기 분량이 나왔어요. 하나가. 그러면 여기 수량 1가 양품이 하나잖아요. 총 수량은 맞지만 양품이 분량 수량 하나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빵이 되고 여기는 1이 돼야 합니다. 빨간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불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돼서 분량이 벌써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 분량 유형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집어넣고 보통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분량도 여기 이 코드에다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총 분량만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리드 타임과 제거 분량 수량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생산 현장에 제거가 됩니다. 대신 품질의 QC는 다를 수가 있어요. 수량이. 그럼 출하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목한 것이 K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하는데 저기 정부 지원 사업이 없이도 뭐 저는 그 미만으로 가능하다 보거든요. 정부 과제 사업은 문서 작업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 하는 것보다는 업무에 치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 편합니다. 이 박스 하나만 갖고도 제품 그 프레스 하나 그러니까 제품 하나당 그 라인별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여러분 고객과 협의한 다음에 2차 프로젝트 고도화 사업 자부담 미만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